자, 이번엔, 좀 색다른 걸 해보려고 합니다. 뭐가 색다르냐? 단순히 정말 고등 영어 문법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가장 한국 사람들이 영어 공부하면서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대만 보면은 이제 현기증이 나요. 도대체 뭔 소리인가? 도대체 뭐가 될 수 있는 건가? 너무 될 수 있는 게 다양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대시 이제 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보게 되는 것들 포함해서 가장 쉬운 것, 우리가 보통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는데 그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 것들이랑 합쳐서 얘가 어떤 역할을 다 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죠? 갑니다. 그러니까 대시 같은 경우는 첫 번째가 될 수 있는 건 가장 쉬운 것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 지시, 대명사. 자, 이게 말로 하면 되게 어려워요. 근데 지시가 뭐냐면 가리키는 거예요. 알겠죠? 대 같은 경우는 보통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저것. 뭐가 있습니까? That is my phone. That is my coffee. 이런 식으로 실제로 지시 명사에 들어가게 명사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서 지시 대명사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쉬운 거죠. 우리 초등학교 때 보통 배웠죠. This 또는 뭐 that, it 해서 이, 저, 그 해서 이것, 저것, 그것 이렇게 해서 배우는 경우가 지시 대명사입니다. 그 다음 뭐예요? 대명사가 있으면 또 뭐가 있습니까? 지시 형용사가 있습니다. 지시 형용사 같은 경우 해서 어떻게 합니까? 저 하고 뒤에 명사가 오게 되죠. 뭐예요? That desk is empty. 또는 뭐예요? That window is dirty. 라고 나온다. 그쵸? 이런 식으로 쓰이는 게 이제 지시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헷갈리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도 이제 듣 같은 경우 하면은 뭐 관계 대명사다, 뭐 명사들을 이끈다, 그래서 뭐 생략됐다, 아니면 얘가 쓰였는데, 얘가, 무조건 이제 관계 대명사랑, 접속사, 그 두 중에, 명사들을 이끈 접속사, 그 둘 중에서만 계속 헷갈려가지고, 그것만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쓰인 경우는, 이런 경우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헷갈리게 된다는 거죠. 헷갈리게. 무조건 헷갈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 갑니다. 이제 3번부터 시작을 하면 되는데, 방금 아까 말했던 명사절 접속사입니다. 명사절이 끈 접속사 같은 경우는 이제 명사절에서 제가 이제 그래서 강의에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보통 대, 주어, 동사 쓰이죠? 헷갈릴 수 있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얘가 주어, 목적어, 보어, 전치사, 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고요. 얘는 이제 형용사 역할을 하게 되면서 뒤에 무조건 명사가 옵니다. 알겠죠? 다시. 대시 있으면 명사가 있고 이렇게 꾸며주는 경우입니다. 그럼 봐봐요. 여러분들 보시면 얘랑 헷갈릴 수 있죠. 그쵸? 왜요? 대 같은 경우 여기 뒤에 보시면 주어니까 당연히 명사가 있으니까 이렇게 꾸며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대 명사가 나오면 헷갈릴 수 있다는 소리예요. 얘인지 이해되십니까? 네. 이렇게 나와 있을 때죠. 근데 여러분이 생략되는 케이스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예, 한번 그것도 다시 한번 모조리 다 통틀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생략되는 케이스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헷갈릴 수 있다는 거를 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명사절 같은 경우는 제가 명사절 강의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얘가 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형용사절입니다. 형용사절 1강에서 첫 번째 이제 강의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보통 얘가 이제 위치, 형용사절에서는 보통 우리가 관계 대명사라고 부르죠. 뭐 관계 대명사라든지 아직 말씀 안 드린 관계 부사라던가 이 두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얘네 대신에 쓰일 수 있는 게 대시입니다. 알겠죠? 그럼 이제 얘 같은 경우에 형사절을 이끈 접속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이 that 앞에는 봐봐요. 명사절을 이끈 접속사이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목적어절에 쓰였다라고 하면 앞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동사가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형용사절이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뭐만 합니까? 명사 수식만 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이 that 앞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명사가 있는 다음 대시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 쭉 뭐가 있겠죠? 그럼 이 뒷문장 자체는 만약에 관계 부사라면 완벽하고 관계 대명사라면 불완전하겠죠. 그래서 이 뒷문장 가지고 우리가 구분할 수 없지만 이렇게 해서 꾸며주는 케이스가 이제 대시 여기서 이렇게도 쓸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봐봐요. 이것만 봐도 지금 헷갈릴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대신 여기 이렇게 지시 형용사도 쓸 수 있고, 지시 대명사도 쓸 수 있고, 명사절로 쓸 수 있고, 형용사절 접속사로도 쓸 수 있어요. 지금 이제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너무 어렵다는 거죠.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이 보통 얘나 얘겠죠. 네. 1,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뭐 이제 고등 영어 이제 지문들을 보게 되면 모의고사 지문들만 봐도 얘네들은 별로 안 나와요. 얘네들 진짜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만 우리 집착하는 경우 케이스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그다음 5번째 부사절입니다. 에? 부사절은 접속사랑 다르잖아요. 자, 여기서 부사절 같은 경우는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so that. 여기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럼 so that 같은 경우 어떻게 합니까? 그냥 얘를 어떻게 해요? 너무 뭐뭐 해서 뭐 그리고로 해석을 해도 되고요. 그리고 나서 알겠죠? 뭐 그냥 그래서 뭐든 상관없어요. 그냥 얘 같은 경우는 뒷문장이 완전합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경우 케이스가 있어요.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좀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음. I'm so hungry that I want to go 맥도날드라고 할게요. 그냥 맥도날드. 이렇게 돼 있으면 나는 너무 배고프다. 그래서 나는 맥도날드 가고 싶다. 나는 너무 배고파서 맥도날드 가고 싶다. 나는 너무 배고프다. 그리고 나는 맥도날드 가고 싶다. 뭐 상관없어요. 알겠죠? 이 때에 따라서 해석을 하는 게 굉장히 다양해질 수 있는 부분이 이 부사절 이끈 접속사인 대시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소대시입니다. 진짜 어렵게 더 넘어가면 다른 것들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거 위주로만 지금 제가 해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지금 제가 하는 강의의 포커스는 고등학교 영어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어서, 그럼 이거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동격대시입니다. 에? 동격대는 뭐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죠. 동격대 같은 경우는 뭐냐면 앞에 명사가 있습니다. 그럼 형용사절이랑 헷갈릴 수 있겠네요. 라고 바로 캐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뒤에 바로 대시 와요. 근데 중요한 건 봐봐요. 관계부사 같은 경우도 뒷문장이 완전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도 무조건 뒷문장이 완전합니다. 알겠죠? 완벽한 형식을 갖춰요. 이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실제로 관계부사 같은 경우는 천연사가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장소, 뭐 방법, 뭐 이제 시간의 의미를, 뭐 이유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의미를 가지는데 얘 같은 경우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어떤 개념 아니면 생각, 뭐 사고라든가 의견이라든가 소식이라든가 어떤 사실이라든가 이런 이제 어떤 이제 뜻을 가지게 되는 애들이 이제 이 명사에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뒤문 문장이 완전하고요. 이렇게 꾸며주는 것처럼 보여요. 알겠죠? 그래서 얘 같은 동격 대시라고 부르는데 뭐냐면 뒷문장의 뜻이라는 사실 이거의 뜻이라는 개념, 생각, 사고, 의견, 소식, 사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제 6가지가 있는데 자세하게 보셔야 되는 건 이제 우리가 제일 헷갈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얘 같은 경우 별로 안 헷갈려요. 솔직히 소댓 이런 거 되게 많이 가르쳐 주세요. 다른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이 가르쳐 주시고요. 학교에서도 많이 언급을 해주시고 이제 그래서 되게 쉬운 부분입니다.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6번, 3번, 4번, 6번이 제일 헷갈립니다. 그래서 각각을 어떻게 어떻게 이제 구분할 수 있느냐면 보통 해석 아니면 명사절 같은 경우는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얘가 대 포함되어 있는 뒤에 있는 문장까지 다 포함한 것 자체가 명사 자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보는 건 딱히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요. 하지만 4번, 6번은 좀 헷갈릴 수가 있죠. 왜요? 관계 부사 대신에 대신 쓸 수 있어요. 둘 다 완전하고 선행사가 있어요. 그럼 선행사의 뜻을 구분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저 의견, 저런 이제 명사 자체가 개념, 생각, 사고, 의견, 소식, 사실 뭐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모의고사나 뭐 수능 문제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저런 단어들이. 그러고 나서 뒤에 대시 나왔을 때 저 셋은 얘 같은 경우는 생략 불가능입니다. 말씀드리지만 생략 불가능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대 같은 경우는 하나가 더 있어 뭐 지시 부사라는 게 있는데 딱히 그거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건 안 나옵니다. 그건 정말 안 나오고요. 이 6가지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은 대을 구분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필기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포스트잇이나 이런 이제 카드 간단한 자주 꺼내볼 수 있는 카드 같은 거에다가 적어 놓으시고, 그냥 그것만 달달달 보면서 옆에 꺼내 놓으시고 수학 공식처럼 그거 보면서 댓만 다 보는 거예요. 영어 그 문장들이나 글이 있을 때 거기서 대를 다 체크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것 6개 중에 뭘까? 번호를 매겨가면서 봐도 상관없다는 거죠. 네, 그렇게 훈련을 많이 해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대세에 대해서 총정리를 마치고 오늘 강의 같은 경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봅시다.